안녕하세요. 책 읽는 뮤즈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행복예술, 김형석 지음, 99세 철학자 김형석 교수가 인생의 의미를 묻는 당신에게. 출판사는 댄스토리. 2018년 8월 15일에 이 책이 출간되었어요. 윤동준 시인과 친구분으로 알려지신 올해로 딱 100세가 되셨어요. 100세 철학자 교수님의 생각을 볼 수 있어서 좋았고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하지만 그 행복에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교수님은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느낀다고, 주변 사람을 사랑하고 나 자신을 사랑해야 한다고 합니다. 교수님은 얼마 전 지난 5월에 한 칼럼에서 3천만 원 종합소득세를 내셨다고 해요. 100세의 연세에 너무 대단하시죠?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여전히 현역으로 멋지게 살고 계시는 교수님이 참 존경스럽습니다. 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형석. 1920년 평안남도 대동에서 태어나 일본 조치대학교 철학과를 졸업했다. 연세대학교 철학과에서 30년간 후학을 길렀고 미국 시카고 대학교, 하버드 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철학계 1세대 교육자로 한우리 독서문화운동 본부 초대회장을 지냈다. 연세대학교 명예교수이며 현재 99세 나이에도 활발한 저서활동과 강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지난해에는 무려 165회 강연을 했다. 이틀에 한 번꼴이었다. 주요 소설로는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인생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예수, 특히 1960에서 70년대 펴낸 수필집 고독이라는 병, 영혼과 사랑의 대화, 사색적이고 서정적인 문체로 젊은이들의 큰 사랑을 받으며 한 해 60만 부라는 판매의 경이로운 기록을 남겼다. 저는 20대의 영혼과 사랑의 대화, 이 책을 읽었고 몇 년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 책을 읽었는데요. 다시 또 교수님의 책을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되니 너무 반가웠어요. 들어가는 글.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행복은 주어지는 거나 찾아가는 것이 아니다. 언제나 우리들의 생활과 삶 속에 있다. 고통과 시련이 있을 때는 희망과 함께 했다. 좌절과 절망에 처했을 때는 믿음을 안겨주었다. 나는 사랑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행복이 함께 있다는 사실을 체험했다. 사랑의 척도가 그대로 행복의 기준이 되곤 했다. 그래서 행복을 염원하는 사람에게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나누십시오. 라는 인사를 드리면서 붓을 놓겠다. 2018년 7월 유난히 더운 여름에 김형석. 차례. 행복의 조건. 일하는 기쁨. 3. 무엇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가? 4.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는가? 행복의 조건. 90이 넘으면 치매기가 없는 사람은 드물다. 나는 의사는 아니지만 그런 친구들을 노인성 치매라고 진단해본다. 늙으면 누구나에게 찾아온다. 노년기의 어려움은 건강만이 아니다. 직접적으로 내 책임은 아니면서도 슬아의 가족들,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내 선배 한 사람은 사회적으로 큰 공적도 남긴 분이었는데 둘째 아들이 사업 실패해서 감옥까지 가야 할 처지가 되었고 마지막으로 잡힌 집을 빼앗기고 거리로 나앉는 노후를 겪었고 결국 변두리 새방으로 이사하고 그곳에서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정말 안타깝네요. 장수하는 사람들의 공통점. 공통점은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후배들과도 우정을 나누고 언제나 여유롭고 애정이 있는 인간관계를 지속한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독일 사람들은 철학자 칸트와 시인 괴테를 국가의 자랑거리로 삼는다. 영국 런던
대형 박물관에 가면 칸트와 괴테의 유필이 보관되어 있대요. 칸트는 꼭 인쇄물처럼 글씨를 또박또박 쓰고 괴테의 필적은 호방한 글씨로 예술품같이 종이를 채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요사이 외국 여행을 많이 즐기고 있는데 외국 여행을 할 때 문화를 잘 아는 사람과 로마 역사를 공부한 사람이 여행했을 때는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비교했을 때 정신적 가치에서 얻는 행복지수와 차원이 다르다고 합니다. 일하는 기쁨.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행복은 어디에 있는가 하는 물음은 타당하지 않다. 행복은 어느 시간에 머무는지 물어야 한다. 생각해보면 인생도 그렇다. 늙은이들은 행복했던 과거를 회상하길 좋아하고 젊은이들은 미래의 꿈을 생각하면서 행복의 그림자를 품고 살아간다. 행복은 현재에 머문다고 말하면서도 현재를 잃어버리는 사람은 행복도 놓치곤 한다. 그렇다면 행복이 머무는 현재란 어떤 성격을 갖는가?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속에서 찾아보기로 하자. 행복은 인간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다양성을 지닌다. 행복의 단위는 삶의 단위와 함께한다. 결론적으로 일을 하더라도 즐겁게 하고 운동할 때도 즐길 줄 알며 즐거운 마음을 갖고 예술을 감상하는 사람이 현재의 행복을 누릴 수 있다. 생활 단위로 주어지는 시간의 빈 그릇에 즐거움과 행복을 담아 가져야 한다. 일을 사랑한다는 의미. 부자가 되어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길이 열렸을 때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자금을 정리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 이분은 바로 유한양행 창립자인 유일한을 설명하신 그 부분인데, 막대한 재산을 모았으나 세상 떠날 때 모든 재산을 환원했다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게는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도와줬으니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라고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았고, 딸에게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해 설립한 유한 전문학교가 있는 유한동산의 관리를 부탁했다고 해요. 손녀에게는 대학 졸업까지 학비를 남겨주었고요. 그러니까 재산 전체를 사회에 헌납하고 세상을 떠난 유한양행 유일한을 존경하신다고 합니다. 일을 운동하는 마음으로 하면 즐거움과 행복을 느낀다. 그러나 수입을 위해서 억지로 일한다면 일의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한평생 불행하게 끝낼 수도 있다. 일을 왜 하느냐고 묻는다면 성취하기 위해서다. 나를 위한 일은 아니고 일 자체의 성과를 위해서다. 언제까지나 그 일을 계속 할 것이냐고 물으면 아마 70까지는 하게 될 거라고 한다. 현대인들은 제3의 경쟁인 사랑의 경쟁을 놓치고 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리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찾아 실천하는 경쟁이다. 이기적인 경쟁을 선한 경쟁으로 승화시키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판단과 질서가 필요했으나 사랑을 주고받음으로써 더 큰 행복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이해해주는 원동력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서로 이해해주는 원동력이 있어야 하고 선한 경쟁력으로 승화시키라고 하네요. 환자보다 더 기뻐하는 의사라면 누구나 마찬가지겠지만 나도 환자가 되어 병원을 찾을 때가 있는데 그때마다 나를 대해주는 의사가 진심으로 나를 위하고 걱정해주는 모습을 볼 때 의사는 고마운 직업이라는 부러움을 느끼기도 한다라고 얘기하셨어요. 누구나 가질 수 있고 가져야 하는 의무. 다른 직업도 마찬가지지만 돈이 목적이어서 일하는 사람은 소유가 목적이 되고 그에 따르는 만족감은 행복의 초보인
3분의 1쯤 된다. 돈보다는 일의 가치를 찾아 선택하는 사람은 일을 즐길 수 있고 보람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행복의 3분의 2쯤 기쁨까지 차지하게 된다. 그 일을 위한 길은 한 가지다. 나를 필요로 하는 상대방을 진정으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섬기는 일이다. 나는 어려서부터 가난하게 자랐다. 대학을 졸업하면서 일본 경찰을 피해 다녔고 해방이 되면서 겨우 가정적 자립이 가능해졌을 때 무일푼이 되어서 탈북자가 되었대요. 나에게는 6아이가 있었고 전쟁 도중 고향에서 온 세 동생과 모친이 있었다. 나 혼자의 대학 봉급으로 도저히 생계를 이어갈 길이 없었다. 설상가상으로 대학에서는 기본 봉급을 30%나 인상하면서 부양가족 수당을 폐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나는 부양가족이 10명이나 되었기 때문에 그때까지 받던 봉급의 총액의 20%가 줄어든 셈이었다. 나의 경제관이 완전히 바뀔 수밖에 없었다. 돈을 벌어야 했다. 수입을 올려야 했다. 돈이 되면 무엇이나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다른 대학에서도 시간 강사도 했고 원고도 쓰고 강연도 하고 정말 이때 많은 일을 했다고 합니다. 여름에 겨울옷을 입는 것 같은 인생,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일을 사랑하는 즐거움을 찾아가는 길이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는데 이제 어느 정도 됐을 때는 수입보다는 무슨 일이 더 소중한가 생각하면서 일에 대한 즐거움을 찾아가게 되었대요. 돈을 위해서 일할 때보다 일을 위해서 즐기게 되면 수입도 더 늘었다는 사실. 제2의 경제관을 이때부터 찾기 시작해서 30에서 40년 동안 즐겁게 일했다고 합니다. 정신적으로는 상류층에 속해야 하나 경제적으로는 중산층에 머무는 것이 좋다는 인생관이다. 많은 재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빈곤한 사람은 여름에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즐기는 것 같은 어색한 인생을 살도록 되어 있다. 가까운 친구들은 모두가 자녀들과의 경제적 관계는 서로 독립된 것이 옳다고 여기는 것 같다. 욕심은 죄를 잉태하며 톨스토이가 나에게 전해준 이야기의 교훈은 소중했다.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왜 소중한 인생을 낭비하거나 주어진 행복을 버리고 불행과 고통의 길을 걷고 있는가? 물질적 소유가 인생의 목적이고 그것이 인생의 전부라고 믿는 사람은 예외 없이 불행하고 무의미한 생애를 보내게 되어 있다. 그러니까 욕심을 너무 부리면서 물질적인 소유만 쫓아가면 모두 다 불행하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예로부터 사람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간다는 격언이 있다. 욕심은 죄를 잉태하며 죄는 사망에 이르게 한다는 교훈은 진실이다. 내 선배인 정 교수의 이야기다. 그는 등록금을 장만할 수 없어 고생하는 제자를 위해서 학비를 도와준 일이 있었다. 그런데 그 도와준 학생의 모친도 교수가 학비를 도와주었으니까 학점도 잘 주겠지 하는 태도였다고 한다. 게다가 졸업 후 직장을 구하는데도 도움을 주겠지라고 하면서 잘못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선의의 도움이 공짜로 생각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도움 받을 자격이 없다. 공짜로 도움을 받는 것이 습관이 되면 그 삶의 인격마저 저버리게 된다는 이야기다. 맞아요. 그런 사람이 있겠죠. 큰 기업체를 운영하는 내 제자가 해마다 수십 명에게 대학 입학 때 성적에 따라서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을 지원하는 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4년간 장학금을 받고도 졸업했을 때 감사 인사를 해온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대가 없이 베푸는 도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가져보게 한다.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행복해질 수도 없다.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또 하나의 잘못된 사고방식이 있다. 다시 논의하기도 부끄러운 흑백 논리다. 조선왕조 초창기부터 많은 사람들은 지적한다. 주자학이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니까 흑백 논리로만 얘기하는 사람들, 이기주의자의 사랑. 아흔을 넘기면서 느낀 바가 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아온 것들이 다 사라지고 말았다. 남은 것이 없어졌다.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산 곳에는 행복이 있었다. 이웃과 사회를 위해 한 일들은 남아서 역사의 작은 보탬이라도 되어 있다. 행복은 인간관계에서 주어지는 축복의 유산이다. 축복의 유산. 인간관계가 축복의 유산이라고 합니다. 이상한 것은 시기하는 마음이나 질투심은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발생한대요. 근데 축구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래요. 11명의 선수가 모두 같은 목표를 바라면서 단결하기 때문에 시기하는 생각이나 질투심이 사라진다. 오히려 서로 이해해주면서 칭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응원하는 군중이 그 뜻을 높여주기도 한다. 우리는 그런 것을 선의의 경쟁이라고 본다. 악을 악으로 갚는다면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또 하나의 원인은 원수를 갖고 사는 일이다. 원수를 갚는 것은 인간의 도리라고 잘못 생각하기도 한다. 지혜로운 교훈이 있다.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대해 상대방에게 도움을 주라는 것이다. 이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사랑했으므로 행복했노라. 육남매를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느냐고 물으면 지금 누가 나에게 그 많은 애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이 많았냐고 물으면 그래도 행복한 면이 더 많았다고 말한다. 애들과 더불어 사랑이 있는 고생을 했던 때가 그때가 제일 행복했다. 내 아들, 딸 모두가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 사랑이 있는 고생의 역사, 사회적 가치와 의미도 중요하다. 나는 우리 민족이 오늘만큼의 성장과 역사를 건설한 것은 3.1운동 때라고 생각한다. 나는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십시오. 가장 행복했던 때가 언제였는가? 그런 질문을 받으면 대부분이 자기들이 한 일의 성과가 사회적 기여를 했을 때라고 하는 대답이래요. 그 나이의 단계를 지나면 70대 후반의 나이가 된다. 제가 어떤 책에서도 봤는데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나이대는 70대라고 하는 글을 본 적이 있어요. 시련이 있었기에 더 높은 곳에. 지금 과거를 돌이켜보면 30대 후반까지는 내 인생의 시련기였다. 인생이 장대한 산맥과 같은 것이라면 시련기로서 25에서 26년, 70%는 오르막과 30%는 평지, 또 70%는 오르막과 30%는 평지, 그 구간을 반복한 것 같은 과정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면서 좋은 날도 있고 슬픈 날도 있고 기분이 좋았던 일도 있고 안 좋았던 일도 있고 그거의 반복이 인생인 것 같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적절한 인사는 오래 사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대답은 고맙습니다. 그래서 행복했음이라는 것이다. 많은 사람이 감사하는 마음으로 동참해주고 있기 때문에 행복하시다고 하네요. 인생이란 무거운 짐을 지고 허락된 시간을 걷는 것, 그러나 사랑의 짐을 지고 살았기에 행복했습니다. 여러분도
행복한 일을 나열하고 행복할 때 그게 뭔지 그걸 잘 생각하셔서 그런 행복을 순간순간 맞이하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